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반전과 재미가 있는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저는 27살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중매로 만나서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죠.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제 인생을 평생 그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 몸은 건강한데 어째선지 임신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한약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먹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이 불의로 사망하신 남편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중 대형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제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있어 전부였기에 영원히 떠나셔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과부가 되어 1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몸을 쓰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혼자서 버티며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만 자면서 매우 조용하고 재미없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사는 저가 과부로 보였는지 식당 사장님이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잘 어울릴 좋은 남자가 있다며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잊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별한 분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식당 사장님은 반드시 그 남자를 소개하고 싶어 하셨는지 완전히 그를 저에게 소개하러 식당을 찾아왔어요. 식당이 문을 닫아가는 시간이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홀에서 제게 부르셨습니다. 모르는 이유도 없이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나간 결과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인상은 선하고 말투는 부드러워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매력적인 남자였죠. 사장님이 나를 만나보라고 권하는 영향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었다고 얘기했고 1분 만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며 외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력이 호감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데이트 요청에 동의했고 첫인상이 좋았던 그를 따라 나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통하는 바람으로 데이트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찾아온 새로운 사람이 조금 두렵긴 했지만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며 과거의 상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격 같은 것은 없으니까 본능에 충실했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6달 동안 연애를 이어가던 중 그이가 고백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자야, 오빠에겐 아들이 있어 정말로 말하려고 했는데 나에겐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 나 말했던 것들에 대해 싫어할 수도 있어서 미안해. 몇 살이야? 오빠랑 닮으면 너무 귀엽겠다. 이제 겨우 4살이야. 괜찮아, 경자야. 내가 호랩에 딸린 거라 실망했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별한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오빠한테 아들이 있다고 해서 벌써 보고 싶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살짝 내비쳤더니 그 사람이 손을 잡고 결혼해주자고 프로포즈했어. 경자야, 그러면 나랑 결혼하자. 내 아들의 엄마가 되어줘. 나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루 빨리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고 싶다면 함께 해야지.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더 빨리 합쳐지자. 오빠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두 눈에 눈물을 채우더니 엉엉 울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이나 혼술 같은 건 생략하고 제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살림을 합치기 전에 두세 번 남편의 아들을 만나 친해졌는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직 두어 번 본 적밖에 없는 저에게 이모 하면서 잘 따르고 같이 살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해줬죠. 그래서 저는 남편만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도 있음을 알게 됐어요.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여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감독관이었는데 꽤 벌이가 좋아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더 친해져서 진짜 엄마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내조와 유감없이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새로 이룬 가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복이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처이자 아들의 생모였어요. 그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매주 당당하게 아들을 만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들을 만나지 않길 원했지만 핏줄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말릴 수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생모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 시비를 걸었어요. 아줌마, 우리 아들을 굶기는 거 아네요. 해가 왜 이리 마른 거야? 이럴 때야 내 아들을 계모에게 맡길 수 있겠소, 아줌마? 우리 아이를 몰래 괴롭히는 건 아네요? 이봐, 영재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우고 있어요. 당신만이 영재의 엄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려거든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가 찜찜한 거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줌마, 내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렸다고 다 끝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모습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콸콸 흘러나오더군요. 바람난 이혼 주제를 넘어서서 내 남편을 넘보고 있어요. 이봐요. 나와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갈라서지 않을 거예요. 댁이 끼어들어서 잘 있는 윈 없다고 하시지 마세요. 마음을 다지고 드리는 건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 여자가 진짜로요. 당신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유혹하면 당신은 결국 내 앞으로 넘어오게 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난 당신처럼 돈을 보고 남편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뭘 말했어요? 영재 앞에서 더러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나가세요. 내가 나의 남편을 돈으로 보고 결혼했다고? 발정에서 여러 번 바람을 피운 주제로 나를 속이는 것에 굉장히 불쾌해. 그러자 친모는 분노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와 상황이 급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친모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얼굴 표정이 매우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영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 물었습니다. 영재야, 친모랑 놀이공원에 가는 게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 응, 가기 싫어. 친모는 내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다른 분들이랑 전화도 많이 해. 그냥 새엄마랑 둘이 놀고 싶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경고를 해야 하겠다 싶어 영재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영재. 엄마가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의 사생활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영재. 앞으로는 남자들과의 통화도 자제해 주세요.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영재의 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된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 내가 나서서 말릴 것입니다. 계모 주제에서 어디서 내 아들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지 누가 누굴 말린다고 주둥이를 찢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경고했잖아요. 형제 앞에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요.
한 번 더 까불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더니 그제야 눈을 내리깔고 영재를 데리고 갔어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모는 내 남편과 나 사이에 깊은 질투심을 느꼈고 아들과 잘 지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둘째로 두 부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에 불안해했는지 머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내게 더 가까워져서 친모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후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축하 자리에 나와 남편이 갔을 때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둘이라는 것을 동네에 퍼뜨리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재는 친모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됐고 매주 만나러 가는 날에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 정도면 친모도 자신에게 변화를 줘야 하며 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행동거지는 결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가정과 제 인생에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영재 동생을 낳고 싶다면서 저와 임신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와 더 뜨거운 사랑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던 중입니다. 고층에서 임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승강기가 고장나서 빠르게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해 정신을 잃었지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남편의 유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떠나보낸 후 두 번째 남편까지 사고로 인해 저승으로 보내게 되어 제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내 눈에 아들인 영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어서 양육권이 친모에게 빼앗겨질까봐 걱정이 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매주 영재를 보러 왔던 여자였는데 발길을 끄는 이유가 아마 남편과 재결합을 원해서 그랬던 것 같군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고생할 일이 많아져서 고민이긴 했지만 영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힘이 샘솟았어요. 남편이 죽고 남기고 간 재산이 있긴 했지만 크지 않은 유산이라 제가 사회생활에 다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 영재에게 제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고소득 직업을 찾기로 했어요. 식당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쁘기만.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찾던 중 중고차 딜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직원들 중 판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연봉으로 1억 가까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리며 내가 찾던 직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택해 중고차 딜러가 되어 아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겨우 중고 트럭 한 대를 팔아본 돈이 거의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영업 노하우가 조금 생겨서 제법 괜찮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한 저는 이듬해부터 예상보다 더 많은 번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단지에서 최고 성적을 달성하면서 연봉 1억을 버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며 아들을 남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이룰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들은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고 강산이 2번이나 바뀐 뒤 법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더 배우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잘난 성과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 없었으면 저는 어디선가 우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자 검사인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느새 아들이 30 중반이 되고 있으니 벌써 장가갈 때가 온 거죠.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서운했지만 예비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착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돋보이던지요. 요즘 세상에 없을 만한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직업은 법원에서 재판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라고 하는군요. 아들과 법정에서 재판을 하며 사랑에 처한다니 정말 행복한 모습일 것 같아요. 며느리는 고운 마음씨만큼이나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갔던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처음 뵌 그날, 그녀의 우아한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피부도 마음처럼 매우 밝았고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손을 덮을 때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서 감탄을 자아냈죠. 그러나 손을 쓸다가 그 위로 길게 흉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얘기지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여러 흉터가 보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흉터들은 뭐죠? 어떻게 이런 상처를 입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어떤 일로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 이건 그냥 어릴 때 다친 상처들이에요. 제가 좀 말괄량이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아주 어린 때에 다친 상처들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얼마나 말괄량이었길래 상처가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5단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팔만 다치고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혹시나 해서 더글로리 같은 상처가 있는지 물었더니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애비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것을 보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위는 며느리와 외모는 닮지 않았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다정한 면이 비슷해 보였어요. 사위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아무것도 잘 몰라서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인성은 좋은 아이니 예쁘게 다뤄주세요. 부탁은 제가 드려야겠죠.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딸을 제 아들에게 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야말로만 공부해서 검사가 된 녀석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은 새 얘길 똑같다고 해요. 사돈도 나처럼 자식을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사돈을 보면 꼭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돈, 우리 더 가깝게 지내요. 아이들 없이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죠.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상견례를 나와 좋은 친구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돈과 저는 아이들의 결혼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만나 수다 떨며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각자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자식이 주는 행복을 회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이 결혼이 아주 원활하고 행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까지 2달이 남았을 때 사돈과 연락이 끊겨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제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인지 궁금해서 아들 부부를 불러서 확인해 보았는데 아들 부부는 제가 준비한 신혼집에 어울리는 혼수를 구경하러 다닌 것뿐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러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돈은 저를 피하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아이들의 결혼에 무언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애써 사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취를 감췄던 아들의 친모가 27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내 아들 장가간다면서 그 소식 듣고 단번에 달려왔지. 내가 영재한테 엄마 노릇 좀 하려고 왔어요. 엄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낳아졌다고다. 엄마니? 27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이유가 뭐야? 그러자 친모는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하더니 몇 년 전 돈 많은 갑부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아들의 결혼식을 자기가 맡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그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아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뭔데 제 아들한테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들을 찾아가 친모가 찾아온 사실을 고백했어요. 아무래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기분이 들어 그냥은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어제 영재야, 친모가 날 찾아왔다네요. 혹시 너에게도 왔었니? 엄마가 며칠 전에 왔었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라고 말했냐고? 별말 안 했어. 그냥 나에게 엄마다운 행동을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결혼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라고도 했고, 물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그래? 영재, 너 괜찮아? 아니, 혹시 친엄마를 만나니 마음이 편안해진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침몰한 호주석에 앉을 수 없겠다던가.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왜 거기에 앉아야 하는데, 엄마? 나에게는 한 사람뿐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란 말이야. 그 여자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 아들의 말을 듣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혹시나 흔들렸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준 사랑을 고맙게 받아줘서 엄마는 저 하나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의 말만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모가 우리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뭐야, 또 당신이야? 여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또 온 거야? 내 아들은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 아니 아줌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하고 그러시나? 그리고 오늘은 혼자 오지 않았어. 내 며느리 엄마랑 같이 왔다고. 진모의 말이 끝나자 저와 연락을 끊어진 사이였던 사돈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더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사돈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집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게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네줬더군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자기들끼리 새로 발송한 초청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과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던 중 끊어진 관계가 있었다가 최근 동창회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친구라는 말을 하면서 아들의 결혼식에서는 제가 물러나주길 부탁했습니다. 그제야 왜 사돈이 저에게 연락을 끊었는지 알게 됐어요. 사돈은 내 아들 친모와 친구였기 때문에 날 제쳐두고 이 여자와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가 친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우리 사위가 친모라는 걸 알게 돼서 사돈으로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더욱이 내 친구이자 사돈인 미연이가 애들을 위해 신혼집으로 팰리스타운을 마련해주기로 했대요. 이 정도면 누구를 도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아줌마는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면 되겠죠. 사돈이 어떻게 하든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돈이 많은 여자이더라도 그렇게 여자와 27년 만에 만난 사건으로 인해 뒷전을 돌려야 하죠.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인가요? 내 아들하고 새 얘기가 알고 있냐고요? 누가 누구세요?
내 딸의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내 친구 미연이라고요. 난 그동안 아줌마가 우리 사위 침을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하도 진짜처럼 보여서 의심 안 했는데 계모였다니. 하여튼 내 딸 시모 혼주석에 계모가 앉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그만 빠져주세요. 아, 그 애들한테도 이미 다 통보했어요. 고민해 보겠다고 말은 하는데 아마 미연이 쪽을 따를 것 같습니다. 팰리스타운의 혼수까지 꽉 채워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돈이 친모 대신 모든 걸 다 말해주더군요. 사돈은 어찌나 친모를 신뢰하고 좋아하던지요. 침을 튀기며 편을 들더니 더 이상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애들과 함께 결사를 내자고 소환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사돈의 말대로 친모에게 마음이 넘어가서 쟤를 피하는 건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부족함 없이 키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있자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두 사람은 핸드폰을 꺼놓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뻔히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툴게 연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행 가게 된 것이 굉장히 갑작스러웠거든. 그냥 엄마를 빼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너희들이 여행을 할 만큼 그냥 너무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정말 병마신 걸까? 알려주지. 그들이 단둘이 호박튀김 먹는 게 그렇게 형편없어 보인 건 왜일까? 갑자기 변호사들 탐식을 하려 하는 연락이면 당외들 이도약 이 몸의 무신사. 혼수 겹박인 요터들이 이쪽으로 어떻다고 하신 건데 들은 너는 검사들 함부로 때려치우는 거 비슷하겠지 뭐. 난 변호사 사무실 크게 열어준다 해서 받겠다고 했다고 하면 좋겠다. 메롱하여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지 않은 듯합니다. 갸웃거리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좀 알아듣게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모와 사돈이 절친이고 제 집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뺀 청첩장을 줬다고 했더니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그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엄마 날 그렇게 몰라. 나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이고 돈 따위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워놓고서 이런 취급하니 많이 서운하네.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요즘 내 친모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고. 그럼 이 문제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그때도 내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확인해야겠어요. 그래,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도 놀라지 않아야 해. 아들은 꼭 나를 배신하고 친모에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들 부부, 친모와 사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 장소는 친모가 예약한 카페였어요. 돈이 많은 재벌과 재혼을 했다더군요. 카페를 전체적으로 빌려와서 손님이 우리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사부와 친모가 주도권을 잡고 시끌벅적했어요. 먼저 친모가 제게 책망하듯이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야, 내 아들을 키워줬다고 진심으로 엄마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사돈이랑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빠지시지. 얘들아, 너희도 내 말에 동의하지?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는지 당장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사돈은 희죽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야, 우리 사위 겸 친엄마인 미연이가 나타났으면 빠져야 해요.
수십억짜리 팰리스타운의 혼수까지 모두 마련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애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이 정도면 아줌마보다 훨씬 능력 있는 걸 모르세요? 알아서 눈치껏 빠지면 될 것을 뭐하러 온 식구들을 총집합시키고 그러세요? 사돈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영재를 키운 건 전부인데 이 여자는 바람나서 이혼당한 년이라고요. 남편과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것도 모자라서 지난 27년 동안 영재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내버려두라고 하다니요. 어떤 엄마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사돈님, 인생은 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말이 참 많으시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봐, 조용히 좀 해, 꺼져. 당신 하나만 없으면 조용한데 왜 꼬집고 난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주석에 내 친구이자 친모인 미연이 앉을 거야? 계모년 따위는 내 딸의 결혼식에 입모 아픈 소리도 못할 거야. 사돈이 저에게 반말로 욕을 할 때는 아들의 친모도 저에게 욕을 했단다. 역시 내 친구가 똑똑하다니까. 이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년아. 내 년이 얼마나 잘 자식을 키워놓았다 해도 사람들 눈에는 계모년으로 보일 거야. 이제 내게는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할 시간이야. 그러니 내년은 빼고 과거에 바람 피운 이야기는 어떻게 하루하루 살려야 할지 생각해보려 하지. 그 얄미워하는 여자에게 유리하게 다가갈 생각이야. 물론 멍청한 여자야. 핏줄은 피물보다 짙게 흐르니까 조심해야 해. 조용히 있어도 자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아이를 낳지 못한 너로서는 전혀 모르겠겠지. 몸이 나만은 망가져버린 천박한 여자야. 두 여자가 서로 얼마나 잘 맞던지 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비난했어. 다시 한번 상황을 악화시킨 여자가 대머리인 여자였지. 애 고르지 마라 해 나에게. 난 다른 사람의 자식을 훔쳐먹느라 애쓰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야. 아줌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떨어지라는 말을 왜 들어먹지 못해? 대가리가 좀 딸려. 정신 차리게 뒤통수라도 한번 맞아줄까? 친구야, 너무 그러지 마. 이 정도면 제대로 알아들었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우리 애들 결혼식에 얼씬하겠니? 두 여자의 망언을 듣고 반격을 하고 싶었는데 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눈앞이 흐려져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아들이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친모에게 입에 검지 손가락을 쌍으로 집어넣더니 양옆으로 길게 찢어버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천박한 여자가 발정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린 후 바람 부는 여자가 마음대로 짓거려요. 내가 지난번에 꺼지라 고 했었잖아.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입으로 내 엄마를 모욕해. 너 같은 여자는 친모 대접은커녕 인간 대접도 필요 없어. 발견해도 시원찮을 여자야. 오늘부로 내가 주둥이가 내 엄마에게 막말하지 못하도록 찢어버리겠어. 아들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 순간 내가 아들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양손으로 친모의 입을 가볍게 치고 있던 중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사돈의 입을 가리키는 양손가락을 넣어 길게 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진하고 깨끗한 며느리의 입에서 충격적인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재밌냐? 하! 라며 혀를 뽑아내서 줄넘기 뛰듯이 하라 해야겠다면서 내 똥구멍에 처박아 똥맛이랑 된장맛이랑 구분하게 해주겠어 하며 우는 것이냐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벌거지 같은 년 아이가 다 까먹었나 보지. 야! 이년아, 너도 나만한 새끼로 키웠는데
하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다 잊었다고 생각한 거야? 야, 이년아. 내 팔과 배 등에 있는 흉터 다 내 엄마가 만든 거야? 덕을놀이의 주인공의 몸뚱이처럼 처절하게 망가뜨렸다고 내가 어지럽게 참고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네 엄마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는 못 참겠다. 오늘부로 내 엄마하고 인연을 끊을 거야. 이 계모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이 계모인 것도 그 순간에 알게 되었고 제가 봐왔던 며느리의 흉터를 만든 게 모두 계모의 짓이라는 것은 경악스럽게 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두 여자의 입을 각자 3개 찢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많이 아팠는지 친모가 얼굴을 흔들면서 빠져나왔고 사돈이라는 죽일 년도 며느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는 벙찐 채로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카페 안에 있던 얼음통을 통째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얼음을 2주먹씩 꺼내 두 여자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카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정신이 번쩍 든 제가 바로 말렸어요. 기물이 파손되면 모두 변상할 테니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다행히 카페 주인도 우리 식구들의 대화를 다 들어서 그런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 놓고 얼음을 꺼내 두 미친 잡것들의 얼굴에 던졌어요. 저는 물벼락은 본 적이 있었지만 얼굴벼락은 처음 봤답니다. 이윽고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저도 합류해서 얼음을 잔뜩 들어 친모와 사돈연에게 사정없이 던졌어요. 바닥에는 깨진 얼음 조각들이 굴러다니며 두 여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음을 당했다. 그 말이 맞아. 얼음이었지만 강도는 돌과 유사했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쌍욕을 멈추지 않고 적절히 응징해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얼음을 집어 던지던 저와 자식들은 힘이 들어서 동작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손님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이것들이 엄마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들한테 베풀어 주겠다는데 왜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야? 형제야, 너 이러면 곤란하지. 엄마가 너한테 돌아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잘 알지.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수소문하면서 지냈거든. 그동안 거쳐간 남자가 수십 명이더라. 남성 편력이 심해서 매번 차익이 일수였고 말이야. 그러다가 가장 돈 많은 졸부를 몇 년 전에 물건 들어서 곳에 등등하게 나타난 것이 이 아줌마야. 나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야. 당신 같은 존재는 차라리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이후로 자식을 만난 애비 없이 큰 티가 팍팍 나네네. 어떻게 너를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청남아가 뚝 떨어진다. 좋다. 나랑 너 같은 놈은 없는 셈 치고 살려니까 당장 그만 멈춰.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돈년이 며느리에게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대더라. 이년이 감히 엄마의 입을 찢고 얼음을 던졌다. 애비가 돌아가셨을 때 널 고아원에 버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천추의 한이다. 애비가 돌아가신 년아, 내가 날 때리면서 키웠을 때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알아? 차라리 고아원에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럼 그렇게 됐을 텐데. 나에게 이런 흉터는 남아있지 않을 거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너 같은 여자를 피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오늘부로 인연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낼 줄 몰라? 좋아, 그래. 누가 손해인지 잘 생각해봐. 난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있어. 미녀는 지금 그 많은 재산을 걷어차며 세밀하고 말이야.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비록 받아도 얄짤 없을 줄 알아.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얼음을 뭉텅이로 계속 사정없이 투척했다고 합니다. 두 여자는 아이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얼음으로 꾸준히 맞고 싸웠어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헉헉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더니 제품에 들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해와 의심을 더해드린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재야, 세아에게 미안하다. 나 자신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너희를 의심했다. 저 두 여자에게 쉽게 넘어가서 날 배신하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니 창피해서 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 왜 사과하느냐고요? 처음부터 그 여자가 찾아온 것이 갈등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없었다면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장모가 계모인 줄도 몰랐고요. 몸에 흉터를 남긴 당사자인 것도 조금 전에서야 알았다고요. 뭐야, 그럼 새 얘기가 너한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새 아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힘든 일을 혼자 참고 살아온 거냐고 하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나 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리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영재 씨한테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이씨, 여기로 오시라고. 시어머니가 아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나만 믿어.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며느리는 안심하고 제게 안기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렀습니다. 그날 우리가 카페를 난리나게 하고 망가뜨렸던 일에 대해 모두 보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검사인 아들은 곧 사돈년을 응징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보내거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우선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제3자인 아들의 동료 검사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주 뒤 재판에 섰는데 사돈 연애 종결 부분 카먼테리 어바웃 디스 리퀘스트 아프셔넬.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아직 없지만 정신적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담당 검사는 며느리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돌려받게 해줬다고 합니다. 많은 유산과 사망보험금의 수혜자가 며느리가 되어 있어서 이 판결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돈녀는 소유했던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넘기고 알거지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가지 않게 했는데 나중에는 생지옥에서 사는 사돈년을 보고 잘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옥은 숨쉬기만 해도 3끼 식사를 제공하고 운동도 시켜주며 편안하게 잠자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사돈 8년이 되자 알자가 되었고 마주한 사회의 감옥은 매우 가혹하고 참혹했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돈 8년이 찾은 직장은 패권전지 공장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숙식할 곳이 많지 않아서 거기 들어가 개고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졸부 남편을 만나 호강한다던 친모년이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2년도 오갈 곳이 없는데 사돈 8년이 자신이 일하는 패권전지 공장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같이 밥을 먹고 자면서 패권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여자에게 참 어울리는 직업이네요. 배급 쓰레기들이 폐급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찰떡궁합이네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맞아요. 이건 복수의 깜짝도 되지 않습니다. 친몰년과 사돈년이 일하는 패권전지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둘이 바로 아들을 낳아준 친모와 며느리를 괴롭히며 키운 사돈 연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 작은 부상만을 입었는데 두녀는 지옥의 불을 피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끔찍하게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쯤 두녀는 지옥에 갇혀 불맛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로 쓰면서 결과를 다시 맛보게 되면 막힌 혈관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두 여자가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지만 저와 아들 부부는 반전으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엄마가 되어줄게 하고 말했더니 진짜 엄마가 되어서 함께 살자며 저와 같이 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좋겠지만 신혼인 아들 부부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연신 거절했습니다. 세아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건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이지 함께 살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다고요. 따로 살자는 거예요. 어머님,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 나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으로 사라진 계모가 아닌 다른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이 심해서 남편과 둘이 살아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겠군요. 내 노년을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 생각했던 건데, 그건 그냥 꿈으로 남기고 마땅히 알겠네요. 좋아, 내가 너희들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게요. 세기가 그 계모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아싸, 이제 나한테도 엄마가 생겼어. 어머님, 그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죠? 엄마, 며느리의 사랑스러운 애교에 가슴이 따뜻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주라고 해 우리 딸을 앞으로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으로 아들을 낳았고 또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가슴으로 사랑하고 대해준다면 충분히 모자와 모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며느리의 계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좋은 계모도 많으니 색안경을 쓰지 않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여자들의 최후를 보셨나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이며 사필귀정입니다. 받는 대로 받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올바른 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사연을 줄이는 것이 좋겠네요.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주가 태어나면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모두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